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과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개인의 생애 주기와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발달 가업 그리고 개인과 가족생활의 균형 있는 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1-2단원 개인 및 가족의 발달 지원을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행복의 의미와 가족생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개인과 가족 발달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상황에 맞는 가족생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지사항에 있는 학습지 4를 작성하면서 듣습니다. 사실 오늘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날씨도 꾸물꾸물하죠. 우리 별로 수업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초스피드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행복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행복지수도 한번 구해볼 거고요. 개인과 가족의 발달 지원을 하는 가족생활 프로그램들 그리고 발달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족생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행복의 의미 정도 그 정도 하고 가족생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뭐죠? 행복이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많아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행복의 조건. 부자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우리가 수치에서도 나왔어요. 부자 한번 볼까요? 부자는 최고 소득 계층에서 오히려 행복지수하고 나눔 활동이 굉장히 낮았어요. 적당한 소득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적당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5가지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첫 번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둘 중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의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성적, 성취를 중시해온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그를 멀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두 번째, should보다 want to. 당위적 자기, 즉 should를 중시하는 무리가 있고 이상적 자기, 즉 want to를 중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무, 책임, 예방, 현상 유지를 중시하고 후자는 이상, 비전, 열정, 도전을 중시합니다. 전자는 실수하지 않으면 안도하지만 후자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해야 한다 should를 하고 싶다 want to로 바꾸는 순간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고 싶다로 바뀌면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세 번째, 우월감보다 유대감을 추구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만나면 기분이 좋은, 즉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하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점수가 낮아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선호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입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네 번째, 경험, 시간을 산다.
이스털린의 역설에서는 행복과 돈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인 변수들이 있는데 바로 소비 형태입니다. 소비는 소유물을 사는 소비와 경험을 사는 소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했었죠? 소유물은 비교를 불러일으키지만 경험은 실체가 없는 주관적인 것이기에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돈으로 유쾌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일을 아웃소싱하면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보다 더 행복함을 보여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5번째, 행복한 활동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행복의 기술을 발휘하는 마음의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행복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활동에는 여행, 운동, 먹기, 수다 등 동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은 물론 명상, 종교활동, 자원봉사 같은 정신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활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나요? 비교보다는 관계의 중요성,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기술이었어요. 네, 교과서 24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걱정이 없는 어떤 상태, 편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도전을 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가족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때 우리는 정말 무한한 기쁨을 얻지요. 여러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학을 이제 가게 된다면 행복감이 굉장히 많이 늘 거고요. 부모님 또한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만 참아 보아요. 할 수 있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긴 했는데 건강, 타고난 성향, 돈, 종교, 그리고 중요한 거 관계였어요. 관계 중에서도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족의 발달 가업을 우리가 성취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가족이 서로 잘 이해하고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의 행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함께하는 발달 가업과 노력들을 통해서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그럼 3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한다.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번째,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어떻다 스스로 결정할 줄 안다. 자기 통제. 이 능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요. 현재 가진 자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늘 희망에 차 있는 사람,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그중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도 많이 하게 되어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운명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세요. 그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 지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언이 연구한 건데요. 행복 지수는 우리가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들은 모두 어떤가요? 개인적인 하나의 특징이죠. 퍼스널, P라고 표현했어요. 지수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 조건들, 생존 조건들, 건강, 돈,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디스턴스에서 E라는 지수를 표현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차원적인 상태로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이러한 것들은 하이어 오더라고 해서 H지수를 표현하였습니다. 세 가지 요소 PEH의 조합으로 인해서 행복지수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지수는 여기 네 가지 항목을 0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긴다고 했어요.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인가? 선생님 조금 적응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9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편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어떤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고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 8 정도로 갈게요. 그래 높은 편이에요.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에 만족한다. 아직은 많이 만족하지 못해요. 7로 갈게요. 나는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아직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7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P 요소가 뭐뭐 있었죠? 9하고 8 있었네요. 9하고 8이면 몇인가요? 9하고 8이면 17인가요? 17 더하기 5 곱하기 2가 몇이었나요? 7, 35네요. 더하기 3 곱하기 22를 하면 어떤가요? 점수가 73점인가요? 오, 선생님 점수 어때요? 100점 만점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높여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요? 쌤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야망을 갖고 내 삶의 그 기대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나의 생존 조건들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조금 더 높이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학습지에 있는 행복 수치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의 점수에 따라서 나는 10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복감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 노력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니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 친구, 자신에게 우선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관계가 중요해요. 자주 만나야지 우리가 끈끈해지고 행복해져요. 자신의 흥미와 취미를 발견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고요. 현재에 몰두하고 있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다? 현재에 몰두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운동하고 휴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표를 가질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목표를 설정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요? 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생존 조건,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수치들을 높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복해집시다. 행복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해서 성공했을 때,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두자 뭐다? 하나, 둘, 셋. 행복이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가족, 친구, 시간을 투자한다. 자신의 흥미와 취미를 발견하고 개발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인다. 현재보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고 몰두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답은 4번이다.
다음 페이지 교과서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감이 가장 중요한 가족의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생활 교육이 필요해요.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위해서 예방 접종 이것이 보다 교육 프로그램들이다.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로 했죠? 24페이지 첫 줄에 있습니다. 가족생활 교육이란 예방적인 차원인데요. 개인과 가족의 무엇을 높인다?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생활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교육이 무엇이다? 가족생활 교육이다. 오늘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다변화된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족의 가치관 또한 변화되고 있죠. 바빠요. 개인만 챙기기 바쁜데 가족도 어떻게 챙겨요. 그쵸? 이러한 사회 형태 때문에 가족 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가족 생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생활 교육은 가족 내 무슨 기능이 축소됐어요? 교육의 기능. 보통 사회나 학원, 학교 이러한 곳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 내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 내에 서당도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교육의 대부분이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사회와 학교 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족 내 교육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가족 생활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겁니다. 개인이 스트레스도 증가했고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혼란이 겪고 있고요. 자녀의 사회와 장소로서 가족 역할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녀의 사회화도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가족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욱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다문화라든가 탈북가족, 세터민 뿐만 아니라 1인 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가족 형태 이런 출현으로 인해서 가족 문화에 대한 규범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규범도 스스로 한번 정해보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자 이 단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생활 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개발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 생활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요구 충족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가족생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책임 있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돕는다는 거죠. 현재의 생활을 돌아보고 미래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의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생활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비부부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중년기 적응 프로그램, 노년기 적응 프로그램, 그 밖에 다문화 가족 교육, 여가 생활 교육, 치매 노인 부양 가족 생활 교육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어떤가요?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건강가정기본법령이라든가 뭔가요 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러한 것들을 기본을 들어서 우리 여기에 사업 방향은 다양한 가족 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 지능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지역 자립 지원 도모, 가족 위험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주요 사업을 봤더니 가족 돌봄 나눔, 우리가
가족 품앗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버지 자녀와 함께 돌봄 프로그램들도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셨을 때 돌봄 서비스 그런 것들도 있죠. 가정교육,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남성 대상 교육, 가족 상담, 가족 사랑의 날, 수요일 그 있었었잖아요. 이렇게 가족 사랑의 날을 만드는 거,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캠프, 축제, 체험 활동,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다문화 가족 지원 주요 사업을 봤더니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성평등 인권 교육, 그리고 사회 통합, 취업 기초 소양,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이러한 것들 하고요. 이제 가족 관련된 것들, 건강가정 기본법에 기반해서 가족 부모 역할, 부부 역할, 이혼 전후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그런 것들, 가족 돌봄, 가족 생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이라든가 맞벌이 가족,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역 공동체 이런 활동들, 참 많은 일들을 이 기관에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네요.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대신 여기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선생님 미션을 줄 거예요. 뭐 애비 부부가 에게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한번 설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가요? 정책 자문단이 돼서 이러한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들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애비부부 부모교육, 중년기 적응, 노년기 적응. 어떻나요? 좋죠? 오늘은 짧아요. 학습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안녕!